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국내 12번째, 14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강원도 강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도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도 크고 작은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심영섭 강원도의원 김선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회 심영섭 의원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 전 세계적으로 좀 떠들썩합니다. 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걸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현재 5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18번째 확진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강원도 상황은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강원도에서는 현재까지 발열 등의 증세를 보여서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환자가 총 12명인데요. 다행히 전부 음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 도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12번째, 14번째 확진 환자가 강릉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12번째 환자는 일본에서 입국한 이 48살 중국인 가이드, 그리고 14번째 환자는 이 환자의 부인인 40살 여성인데요. 네. 이 부부는 딸과 함께 이 설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1월 22일과 23일에 강릉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틀 동안 강릉역을 거쳐서 강릉 시내 식당과 커피숍, 숙박업소 등을 찾았는데요. 현재 감염된 부부는 이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됐고 동행한 딸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고 이 증상이 또 나오면 검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들이 방문했던 이 강릉의 선크루즈 리조트는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이 관광지 등 강릉 여러 시내를 좀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지역사회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국적 이제 부부 두 분이서 이제 문제는 강릉역 KTX를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까지 이렇게 다닌 건데 접촉자 파악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지금 12번째 환자는 지금 자기가 중국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있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네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강원 등 좀 넓은 지역을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지난주 발생한 12번째, 14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들은 3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일 기준 5명은 잠복기가 지나서 대상에서 해제됐고 2명은 능동 감시, 그리고 24명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가 이 12번째, 14번째 환자의 동선을 공개했는데요. 이 질병관리본부는 이 감염병 주의와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알아야 할 유의미한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동선을 강원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1월 22일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오후 1시쯤에 강릉에 와서 2시에 이제 옥천동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택시를 타고 또 정동진에 있는 선크루즈 리조트로 이동을 해서 5시쯤에는 커피숍을, 그리고 6시쯤에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7시에 리조트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인 23일에서는 정동진에서 일출을 보고 식사를 한 뒤에 택시를 타고 이 KTX 강릉역을 가서 12시 30분에 서울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들과 접촉한 이 리조트 직원 등 밀착 접촉자 9명과 일상 접촉자 22명을 자가 격리 조치한 상황인데, 이 강릉 지역에 이 자가 격리에 들어간 21명은 이상 징후가 없다면 6, 7일까지 이 격리 해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도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우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이길래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감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데요.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서 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의 침방울이나 호흡기, 그리고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해 전염이 되는 건데요. 이 감염이 되면 약 이틀에서 14일까지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 이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나 폐렴 증상이 좀 나타나는데 드물게 좀 무증상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뭐 독감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와서 네네. 초기에는 좀 구분하기가 쉽지가
쉽지가 않은데요. 뭐 발열이라던가 기침,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좀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성에 대해서 김선아 기자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확진자가 이제 2명이나 다녀간 강릉시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사실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 강릉시의 상황 그리고 지역사회 반응은 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나마 그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언론을 통해 갖고 12번 우리 폐렴 환자와 14번 폐렴 환자는 부부관계로서의 특히나 12번 우리 폐렴 환자는 중국인으로서 또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릉을 KTX 서울서 강릉을 와서 1박 2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여러 가지 정동진 선크루즈라든가 또한 여러 관광 유원지에 다녀가면서 강릉 시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많은 지금 현재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우리 강릉시에서는 가장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2년도 사스 때라든가 또 아니면 2015년도 메르스보다 더한 어떤 그런 경기가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나 또 강원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강릉의 경기가 좀 더 회복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히나 아마 그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잘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아마 그 우리 그 서울서 강릉으로 KTX가 개통되기 전에는 강릉이 동해안 쪽에 그 관광 이 여름에만 어떤 관광객을 했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KTX를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이제는 사계절 관광지로 가장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특히나 아마 그 강릉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형 산불이라든가 또 KTX 탈선으로 인해서 좀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요 근간에는 경기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 확진자가 다래간 정동진 선크루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휴업을 하고 강릉시에서 또 보건소라든가 그 방역단에서 바이러스 살균 소독을 철저히 아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걱정은 좀 덜어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 이 폐렴 환자가 이게 다닌 동선이 뒤늦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또 여기에 대한 아마 살균 소독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아마 강릉 그 김한근 시장을 비롯한 그 강릉시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가장 그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가장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르신분들이 갈 곳이 없는 그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했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유치원이라든가 또 어린이집도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어느 정도 해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강릉시의 상황과 지역사회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강릉시에서도 서둘러 방역에 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아마 그 이번에 강릉시에서 이런 발생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1월 3일부터 강원도 재난 그 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갖고 특히나 도내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를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아마 그 강릉시에서도 강릉시장을 비롯한 또 보건소라든가 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기에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번, 14번 그 환자는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폐렴 환자들의 어떤 동선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오늘 2월 5일 현 시점까지 어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확정되는 그런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강릉 시민들한테도 조금 걱정을 좀 덜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 이분들이 그 머무른 그 선크루즈라든가 또 음식점 또 관광지라든가 지금 현재 임시 휴업을 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살균 소독을 아마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휴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한테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손실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강릉시에서나 또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앞으로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더욱더 아마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역 소독 조치에 선제적인 대응을 활발히 좀 잘 하고 있는 강릉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내외적인 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이렇게 좀 민감하게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좀 그 느끼고 있는 그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이번 사태가 좀 지속이 되면서 이 도내 감염병 대응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게 현장 의료계의 목소리인데요. 네. 이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이 음압 구급차는 이 유용한 장비인데 현재 도내에 비치된 게 3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3대가 춘천, 강릉, 원주에 있는 이 권역별 의료센터에 비치가 돼 있는데요. 네네. 이 강원도 소방본부와 18개 소방서 그리고 시군 보건소에는 이 음압 구급차가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권을 비교를 해보면 이 서울과 경기권에는 이 소방본부에 각각 2대와 3대의 구급차가 있어서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전담팀이 있고 강원도는 좀 턱없이 네네, 부족한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이것 외에도 이 음압 구급차가 서울, 경기권에 각각 10대씩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영동과 영서로 이 강원도가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이 지형을 감안한다면 이 원주, 춘천, 강릉 한 대씩 있는 이 3대만으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그렇죠. 어렵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음압 구급차가 배치돼 있던 이 장소도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 지정 병원인 강원대병원과 강릉의료원 등으로 이송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구급차가 권역의료센터인 춘천 성심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등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런 논란이 있자 이 음압 구급차 2대를 각각 이제 강원대병원과 강릉의료원에 재배치는 한 상황인데요. 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도내 전문 인력도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확진 환자의 이 동선을 파악하고 또 접촉한 도민들을 분류하는 이 역학조사관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에서 일하고 있는 이 3명의 역학조사관 중에 의료인은 1명뿐이고 이 나머지 2명은 이 보건직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된 건데요. 또 도내에 이 병원에 있는 감염병 전문의가 강원대병원 2명,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3명, 그리고 강릉 아산병원 1명 등 총 8명에 불과한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메르스 사태에 이어서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계속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이 도내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내 취약한 전문 인력의 좀 시설과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도 차원의 좀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강원도와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초기 대응이 아마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병원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시설 기준이 미달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아마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도내 의료병상이 강릉 의료원이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는 현재 우리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동해 삼척 11개 병원에서 지금 현재 음압병실을 44개의 병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아마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현재 준비해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이번에 우리 이제 그 이동형 그 엑스레이 장비 구입에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한 12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열화상 카메라가 이제 가장 그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한 5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지원 사업은 국비가 50%고 우리 도비가 50%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한 앞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음악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그 예산은 우리 2020년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그 인건비, 간호원이라든가 또 간호사, 거기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 지원이 국비가 지금까지 한 푼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자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원도 의회에서도 이번에 꼼꼼하게 잘 챙겨서 국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특히나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비 구입비는 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는 하나하나 이제 잘 이제 장비 구입에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건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이 사태를 끝난 이후에 꼭 정부에서 이 사업비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소한 노력을 다하고 아마 그 우리 강원도에서나 또 우리 강원도 의회에서도 이 질병에 관련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와 도의회에서 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이 이렇게 매우 좀 강한 만큼 개개인 각각 지켜야 할 사항들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좀 실천을 하고 계시겠지만 보건당국이나 관계기관에서 권고하는 예방 수칙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최고이자 최선의 예방법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이제 손을 씻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건데요. 이 마스크는 그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가 있잖아요. 네. 이 전문가들이 이 보건용 마스크가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걸 오래 착용하면 또 숨 쉬는데 힘이 불편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굳이 그러니까 보건용 마스크만 써야 한다는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마스크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해외 여행력을 알려야 합니다. 네. 또 감염이 의심된다는 경우에는 이 관할 보건소나 1339 번으로 신고를 해서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선아 기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계 당국과 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좀 바이러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좀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아마 그 이번에 2월 6일이 지나면은 우리 강릉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어느 정도 전국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걱정보다는 아마 사전 예방이 이제는 동참해 주시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 우리 강원도 내에는 중국 유학생이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대학교 학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주 정도, 2주 정도 있으면은 개강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개강을 한 1주나 2주 정도 늦춰서 우리 중국인 대학생들이 원룸촌에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안하지 않게끔 여기에 대한 요인 발생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좀 더 하나하나 잘 챙겨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섭 강원도 의원 김선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